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미국실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관련해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하늘을 찌를 듯이 기세가 등등하고 있습니다. 왕유 외교부장과 쉬여우성 통정부 대변인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없었으면 오늘날 신중국도 없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가장 쥐를 잘 잡는 고양이라고 공산당 우월성을 치켜 세우는 등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래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분위기를 띄워놓은 뒤에 시진핑 6월 29일 중국 최고 훈장인 7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발전과 인류 진보 역사에서 멋진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성과와 우월성에 대한 자랑의 백미는 7월 1일 시진핑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 행사 연설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은 공산당은 절대 빈곤을 없애고 중화대지의 전면적인 샤광 사회를 실현했다고 선언하면서 중화민족은 일어섰고 부유해졌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 여정에 들었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중화민족이 남에게 억압과 구령을 당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 우리를 얕보고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려는 외부 세력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망상을 가진 사람은 십수학 중국 인민의 피와 살로 쌓은 강철의 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것은 필연적 운명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미국 등 서방의 견제를 물리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중국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결의와 자신감을 생긴만방에 과시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불과 53명으로 시작한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정부를 축출하고 중국 대륙을 장악한 지 불과 70년 만에 당원이 9,514만 명으로 증가하고 중국의 GDP가 2020년 즉 작년에는 세계 제2위인 15조 4,200억 달러에 달해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섰으니 중국 정부 이러한 혼장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저것없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위세 뒤에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만이 모르는 불편한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중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도전들이 서로 얽혀서 퍼펙트 스톰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시진핑의 강력한 1인 철권 통치와 사상교육 강화로 일사불란한 민중통과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광풍이 불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민중들의 불만이 쌓아가면서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잡아놓고 구금해놓고 직장에서 헤매도 우창, 수장론 전 청와대 교수들 그리고 차이샤 전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등 양심 있는 지성인들의 저항이 대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수 강행 의혹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 교수와 학생들 간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교수들 간에는 10년 전만 해도 자유로운 토론과 회의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면서 오늘은 누가 잡혀갔고 내일은 누구 차례인지가 대화의 유일한 주제가 되는 등 정부 억압과 감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 인식 기술과 사회신용 등급제도 도입을 통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도 불구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비용이 2019년에는 국방 예산보다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216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정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산당원과 그 자녀들은 경제 성장 혜택을 독점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샤광 사회를 일으켰다고 자랑하는 등 공산체제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도취되어 있으나 아직도 인구 40%인 6억 명이 월 1000위안 한국 돈으로 17만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베이징대 사범대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69%인 9억 6,400만 명이 2000위안 즉 한국 돈으로 34만 원 이하의 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인구 1%가 인구 50%가 소유한 부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도시가구 20%가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하위 20%는 전체 자산의 2.6%만 소유하고 있어
진액의 수가 0.47에 이르는 등 부불평등이 매우 심각해 두 개의 중국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십 명과 보통 중국 청년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혹독한 노동시간,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 치솟는 주택가격 등 암울한 현실에 지쳐 아무 일도 안 하고 들어눕는 탕핑족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6월 9일 웨이보 여론조사 결과 중국 청년층 61%가 탕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층 간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탕핑족의 증가는 부자와 공산당국이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고 힘없는 노동객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근무를 해도 주택비용과 육아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물론 결혼과 출산은 꿈도 못 꾸며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청년층의 절망감이 분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현 중국의 사회경제의 모델과 정치 질서에 대한 보통 중국인들의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팡팡 광동성 사회개원장 등 전문가들은 평가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 장수성 등 15개 성시의 남부지역 및 해안지방과 베이징, 허이베이성 16개 성시의 북부 내륙지역 간의 빈부격차도 갈수록 심화되면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부지역과 해안지방은 지난 10년간 수출산업과 인터넷 붐으로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북부지역과 내륙지방은 고정투자 감소와 중앙정부 부채 감소 정책에 따른 지원 감소, 특수한 광물가격 하락, 인구 유출 등으로 성장이 약화됨에 따라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중국의 채권부도 60% 이상이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부채와 채권 부도가 증가하면서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의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는 42.9%였으나 2020년 작년에는 35.2% 하락하였으며 2020년 동북 삼성의 경제 규모가 중국 GDP의 4.5%에 불과한 반면 남부 광동성 혼자 GDP의 10.9%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쌍수란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4월 27일 발표된 일본 노무라 정권 연구소의 중국경제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과 짱저민파 간의 갈등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4일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국 고위급 인사의 미국 망명 사실을 올린 것으로 촉발된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 등중웨이의 미국 망명설은 중국 권력 내부에 대한 많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 공안부가 6월 13일 등중웨이가 상하이 협력기구 안보회의 사무국회의에 참석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비망명설을 부인하고 미국의 뉴스위크지도 6월 13일 미국의 익명의 관리의 말을 인용, 등중웨이의 망명 사실을 부인 보도함으로써 등중웨이의 망명설은 일단 진정되었으나 6월 29일 비공화당 연구위원회 의원 솔로몬이가 정부 고위관료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등중웨이의 미국 망명은 사실이며 중국 공안부의 등중웨이의 사진은 합성된 사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등중웨이의 미국 망명설은 여전히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6월 1일 신화통신이 1인자와 지도부 감독 강화에 대한 공산당 중앙의 의결이라는 중앙 문건을 보도하고 6월 8일에는 시진핑이 칭하이성 공산당 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산당원의 당에 대한 충성과 당을 배신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고 6월 18일 CCTV가 일부 사람들이 내부 첩자가 되어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적대 세력과 은밀히 결탁하여 반중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적대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여 반중활동을 지원한다고 이례적으로 보도한 점들을 볼 때 이러한 사실들은 등중웨이의 미국 망명설과 맞물려 중국 내부가 심상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후계자도 불분명은 중국 정치 체제의 커다란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정립한 격대 지정의 원칙에 따른 투명한 후계제도와 국가주석 유해 여름자를 2018년 폐지하고 예린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는데 시진핑은 내년 11월 제20차 전인대 즉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3연임에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후계제도의 불분명은 중풍 병력이 있는 시진핑이 갑작스러운 요구시 후계의 문제를 둘러싼 암투 등 중국을 불안정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내포고 있어서 중국 공산당 체제의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면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개혁개방일에 취해왔던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투자 주도 모델로 전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으나
경제성장 동력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국가 부채가 폭증하는 등 도전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성장률도 2010년 10.4%를 마지막으로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로 하락하면서 이후 계속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맞아 2020년 즉 작년도 1사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6.8% 추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률과 관련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 4월 16일 올해 1사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8.3%를 기록, 역대 최고 성장을 이루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가 반등하였다고 발표했으나 영국의 HSBC 은행, 독일의 코베르방츠 은행 등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발표는 과장 조작된 것으로 실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4%이고 실질 성장률은 작년 4사분기에 대비 0.6%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성장 동력이 쇠락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부채 관련해서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시팅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 따르면 2020년 즉 작년 3, 4분기 말 현재 중국 총부채는 GDP의 270.1%, 즉 39조 1,9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세계금융협회는 중국의 발표와는 달리 2010년 9월 현재 중국 총부채는 GDP의 335%인 46조 9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는 작년 말 현재 25조 6,600억 위안, 즉 달러로 치면 4조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31개 성급 행정구역 중 23개가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데다 기업 부채도 2023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규모가 13조 6,900억 위안, 즉 2조 1,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은닉된 부채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업 부채는 기업들의 파산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부채 약 2,029억 위안, 한국 돈으로 35조 9천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7월 11일 베이징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기업 칭화 윤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 문제는 중국의 회색코불소, 즉 회색코불소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나 위험 요소라는 것은 환히 알고 있지만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이유를 맞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부채 문제는 중국 회색코불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중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뒤르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과 세계적인 의학연구저널 러스에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의 출산율이 15% 감소했으며 앞으로 중국 인구는 2029년에 정점에 달했다가 금세기 말에는 인구가 현재 2분질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민은행도 202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2033년에는 인구 3분질이 60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 부족과 수요 부족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더욱 하락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연금체제가 취약한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사회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도전들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통해 산 구조를 첨단 기술 위주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중국 노동력의 12.5%만이 대졸자이고 또한 대학 교육의 질이 선진국보다 낮아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은 첨단 기술 기업들의 중국인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시진핑은 알리바바 그룹 창업주 마이널 시발로, 왕싱 메이탄 창업주,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 탄센트 창업주 마하등 등 굴지의 첨단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최대 자동차 공업체인 디디 추싱이 지난 6월 30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자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서 7월 10일에는 현 100만 이상의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을 금지함으로써 기업가들의 창의적 정신과 진취적 개정 정신 위축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대중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기술 혁신에 부정적 효과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진핑은 첨단 기술 기업 제재는 중국 경제에 2030년까지 45조 7천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애틀랜틱 카운실 등 전문 연구기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철광석, 석탄,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 상승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부채 폭증, 외환보유고 감소 등 삼각파도가 몰리고 있어 중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대대적인 구조 개혁밖에 없다는 것이 이용딩 전 사회과학원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정재계 전반의 공산당 기득권층이 깊게 얽혀있는 현실을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강압적인 전략력으로 세계 도체의 적을 만들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피어 리서치 센터가 6월 30일 발표한 세계 17개국 성인 19,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69%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76%, 일본은 88%, 우리나라 한국은 77%, 호전 78%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진핑에 대해서는 77%가 부정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중국은 친중 성향을 보여왔던 유럽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반대를 부딪히고 중국과 체결했던 EU 중국 간 포괄적 투자 협정을 리크창 총리의 전화통화를 통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EU 의회가 지난 5월 20일 인준을 유예한 데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중동부 유럽 16개국 간 협력체인 17+1에서 탈퇴하고 대만과 수교했으며 몬테네그로는 7월 8일 중국으로부터 빌린 10억 달러 규모 차관 상환이 올해 말로 다가오자 중국어 상환 연결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뿌리치고 이후로부터 신규 창원을 도입하여 중국어 차관을 상환하는 등 중국 영역 확대 견제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장 친중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마저 메르켈 총리의 은퇴로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녹색당 중심의 신정부가 벌써부터 반중 요소를 놓을 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미 정부 외교로 G7 정상회의, 미 나토 정상회의, 미 EU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미 유럽 간 자유민주연합이 결성되는 등 중국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그동안 쌓여온 궁혈을 바탕으로 차이나 퍼스트를 외치면서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등 뒤에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전반에 걸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중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모르고 시진핑은 지금 중화민족 위대한 부위라는 중국몽이라는 그런 미명에 빠져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박이 성공하여 대박을 터뜨릴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힘과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 쪽박을 찰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였던 차이사가 지난 7월 1일 스탠포드대 후보연구소에 기고한 논문 중국 공산당 눈으로 바라본 중미 관계를 인용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굶주린 용의 야망을 가지고 있으나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중국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거대한 변화와 나아가 체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 미국은 이를 명확히 알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준비를 해야만 한다. 오늘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이 겉으로는 위세가 당당하나 귀세에 가려진 중국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중국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